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기관은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만 또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수급 동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평상시에 이런 화면을 봤다면 제가 아마 여전히 수급 쪽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급락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수급이라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전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갑작스럽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격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시 반 기준, 그러니까 중국에서 GD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의 수급이라도 오늘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는 표현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당연히 네.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시장 또 다음 주 시장을 또 그렇죠.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네.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신일전자, 다화전자 또 그리고 녹십자 MS와 HLB 등 제약바이오 섹터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와 2차 전지 섹터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아모레퍼시픽과 바이오플러스가 만났는데요. 미용 관련된 섹터로도 묶어볼 수가 그쵸. 있겠죠. 네. 아모레퍼시픽은 말이 필요 없는 화장품 맞죠.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플러스는 또 필러와 관련이 네. 있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게 한쪽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오히려 움직이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뭐 저희 코너뿐만이 아니고 다른 코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접하셨을 것 같아서요. 일단 코로나19의 피해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아모레퍼시픽 바이오플러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두 종목 다 중국 쪽이 또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김태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승자는 바이오플러스인데요.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더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바이오플러스를 골라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대감이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패를 가진 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패가 앞으로 나올 바이오플러스가 저는 투자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하면 항공, 여행주, 여기에 플러스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순환매였는데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기가 예전만치 못하다. 그리고 원자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뭐 LG생활건강 기술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이 바이오플러스가 속해 있는 필러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필러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플러스를 보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패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바이오플러스는 그동안에 중국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필러 이종을 중국에서 허가 획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중국에서 실제로 판매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바이오플러스가 기록했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시장이 안 좋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저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인 지금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 관련주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이번에 이제 상승세를 빌미로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뭐 수익이신 분들은 수익이신 대로, 손실이신 분들은 아쉽더라도 손실이신 대로 저는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다음 스텝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리오프닝 관련주와 함께 또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오 플러스의 목표가, 손절가, 매수 시기는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종가에 무조건 사자라는 이야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하단은 27,000원, 그리고 상단은 뭐 3만 원 이하 요 매수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대신에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25,000원은 뭐냐면 박스 하단이죠. 그러니까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시더라도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여기서 횡보를 보이면서 추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45,000원 이상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바이오 플러스였습니다. 매수 시기는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펄어비스와 네오 위즈인데요. 게임주네요. 네. 게임주가 또 이번에 올 상반기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쵸. 지금 또 외국인들의 또 힘을 얻어서 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요. 계신가요? 그러니까 참 시장이 지금 되게 복잡한 게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 안 들어온다는데 반도체도 아니고 전기전자도 아니고 게임주를 또 사는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한 펄어비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네오이즈처럼 이제 테마적으로 굉장히 개별적으로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맞을 것 같아서 펄어비스 그리고 네오이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게임주가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지금 반등의 네.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는 네오 위즈를 골라주셨네요. 네, 일단 키워드는 실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싶어요. 그런데 이제 키워드가 실적인데 네오이즈를 말씀드렸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펄어비스 실적 안 좋다라는 거냐 이러실 수 있는데 펄어비스는 일단 실적이 까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네오이즈는 실적 시즌이 아니더라도 저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보다는 지금 네오이즈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오이즈는 지금 웹보드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고소비라든지 이러한 게임들을 웹보드라고 하는데 규제 완화를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하반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네오위즈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로 하반기 실적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IP 사업 다각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임들이 한번 흥행을 하게 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거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어떠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에 우리가 라이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모티콘을 한번 흥하니까 캐릭터화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업들까지도 네오이즈,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다수의 게임주들은 IP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실적을 또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 어느 게임주보다는 네오에이즈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호실적 전망이 조금 더 밝다, 더 매력적으로 그렇죠. 보인다는 의미에서 네오위즈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임주들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면 네오이즈는 실적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 상승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종가에 1차 매수를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분할로 2차 매수를 하신 다음에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 목표가 4만 원 대신에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 22,000원을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의 승자는 네오위즈입니다. 또 앞으로의 호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분할 매수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그렇죠. 또 다음 주에 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바로 김태성 팀장님이 오후장에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픽 종목은 현대오토웨버인데요. 현대차의 수혜주, 또 그쵸. 부품 관련주. 네. 최근 시장에 지금 가장 믿을매는 자동차 쪽에서 뽑아야 될 것 같죠. 아마 이제 현대오토에버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 당연히 원픽으로 보고 계실 것 같고 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SL, 만더 이런 기업들 굉장히 이제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들 종목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오늘 현대오토에버 이 가지고 온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 있고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수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쪽이고 이 현대오토에버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차들 혹은 전기차들 타보면 이 액정 패널들이 굉장히 과거의 모델보다 많이 커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쵸. 컴퓨터가 차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뭐 패드가 내 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모든 것들을 예전처럼 이제 뭐 버튼식이 아니고 다 터치식으로 터치, 네. 그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외형 성장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당연히 부품사들도 인기를 받겠죠.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거의 독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는 또 다른 자동차 부품주와 달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표가는 어떤 정도로 잡아봐야 할까요? 네, 현대오토에버 차트를 보면 참 고민이 깊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흐름을 살리면서 이젠 또다시 박스권 상단 혹은 신고가를 노려볼 만한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박스 상단 17만 원. 대신에 17만 원 도달 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붙어준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가격은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10만 원은 6월 23일 날 기록했던 저점입니다. 이 가격대가 다시 한번 훼손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0만 원 꼭 기억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현대오토웨버입니다. 현대오토웨버의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정해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충분히 더 붙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1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